국가적 비극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위선한다. 우리 야당 민주당이 그렇습니다. 작년 10월 헬리빈 참사가 그랬죠. 세월호의 버금갈 파장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건 선동의 재료로 쓰입니다. 사건 사고 모두가 말입니다. 이재명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두고 핵폐수 해양 투기라고 부르며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과학이 선동을 쉽게 이겼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이 벌인 장외 집회는 사람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공포 마케팅에도 노량진 수산시장 매출은 오히려 2배로 늘었습니다. 이재명은 왜 단식하는 걸까요? 저는 정말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당을 압도하는 야당 대표가 무엇이 아쉬워서 단식 투쟁을 강행하는 것인가요? 이재명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겠다, 이런 거창한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독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재명의 단식은 이미 온 국민이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솔직히 구속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재명은 국회 앞 농성장과 당 대표실을 출퇴근하는 기이한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제 8일째가 되는데도 그는 말을 하는데 힘이 있었습니다. 앞에 황교안, 김성태 이런 분들이 단식을 했을 때는 8일째 모두 응급실에 실려갔죠. 진짜 이재명 대표가 곡기를 끊었다면 정말 놀라운 체력입니다. 8일째 저렇게 강한 목소리가 나오니 말입니다. 나는 방송에서 이재명의 단식은 명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명분뿐이 아니라 솔직히 염치조차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여러 파렴치 범죄로 야당이 함께 늪에 빠져 후식거리는데 조금도 미안해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장본인이 본인이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요? 솔직히 저 역시 그의 단식은 구속을 피해버리는 몸부림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단식을 계속하다가 지난해 3월 대선 사흘 전인 3월 6일 밤 10시 무렵에 윤석열 후보를 대장동 몸통으로 지목한 뉴스타파의 보도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대장동 업자 김만배가 공모한 허위 조작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002년 대선 때 민주당은 김대업의 병풍을 비롯해서 기양건설 10억 수수 사건, 그리고 안기부 예산 선거 전용, 해외여행 경비 20만 달러 의혹 등 가짜 뉴스들을 마구 쏟아내면서 이회창 후보를 낙선시켰습니다. 거의 9월부터 선거일까지 매일처럼 김대업의 병풍 사건을 톱뉴스로 올렸죠. 결국 노무현은 성미를 훔쳤지만 대통령으로 취임하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런 가짜뉴스를 만든 이들, 이 김대업 등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선거 승부는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이 조영에게 커피를 타줬다는 그런 가짜뉴스가 먹혀들어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이재명의 덮으씌우기가 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장동 게이트가 윤석열 게이트라는 그런 덮으씌우기가 통했다면 말입니다. 이재명은 뉴스타파가 이 사건 녹음 파일을 터뜨리기 전에 TV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왜 조영에게 커피를 타주느냐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신학님과 김만배가 만든 이 허위 조작 가짜뉴스를 몰랐다면 할 수 없는 공격이죠. 나는 이재명이 김만배와
신학님이 조작한 이 가짜뉴스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장본인입니다. 조선일보 김창균 논술주간의 칼럼 단식 괴담 조작 재난 쉰내 나는 레퍼토리 헛발질 이 제목의 칼럼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좌파는 진실 난도질에 표와 맞바꾸는 일에 아무 죄의식이 없다. 어쨌든 검찰은 대장동 일당 김만배의 허위 인터뷰 사건 전모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지금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 역시 검찰의 칼끝은 이재명을 향할 것입니다. 문체부는 이 사건을 가짜뉴스 사건으로 명명하고 신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 서울시 등록 인터넷 신문인 뉴스타파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문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는 6일 김만배의 주거지와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허위 인터뷰 경위와 대가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입니다. 9월 1일 신학님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죠. 그래서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5일 만입니다. 김만배는 2021년 9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님과 윤석열 후보가 대검 중수부에 근무할 때인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아주 소상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대가로 신학님에게 1억 6,500만 원을 준 혐의, 김만배가 신학님에게 준 겁니다. 1억 6,500만 원을 준 혐의, 즉 배임 정제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솔직히 김만배가 신학님에게 한 말, 윤석열 검사가 대출 풀었고 조우영에게 커피 한 잔 타주고 그냥 보냈다. 그냥 봐줬다. 이 말은 단순한 허위 조작 뉴스가 아닌 아주 정교한 점이 있습니다. 김만배가 조우영에게 박영수를 소개했고 박영수가 윤석열 검사와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님과 짜고 만든 가짜뉴스가 아니라면 김만배가 그런 헛소리를 신학님 앞에서 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타파가 공개를 한 녹음 파일에 조금 다른 부분이 나왔습니다. 김만배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를 타준 사람은 윤석열도 박모 검사도 아니고 검찰 직원이며 조우영 혼자 커피를 마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에 다른 취재 얘기도 했고 이런 얘기도 했으니까 김만배의 말 자체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 녹음 테이프를 보면 말입니다. 3월 6일 뉴스타파는 이 부분을 제외하고 보도를 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조우영은 2021년에 이어 최근 검찰 조사에서도 김만배 인터뷰는 허위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신학님을 배임 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문으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놀랍게도 신학님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구체적인 출석 시간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조만간 검찰은 다시 신학님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놀랍게도 신학님은 자신이 김만배로부터 받은 1억 6,500만 원이 자신이 쓴 책 3권 값이라고 하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9월 1일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그 돈도 사다고 생각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책 한 권에 5천만 원이 값싸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뻔뻔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검찰은 김만배가 신학님에게 준 돈을 책값으로 가장하기 위해 인터뷰 일자보다 무려 6개월 앞선 2021년 3월 1일자로 책 매매 계약서를 꾸민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참 대단히 치밀합니다. 이게 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기보다 아마도 이재명이 대선에서 승리한 뒤에 혹시
후일 허위 조작 인터뷰가 문제가 되고 1억 6,500만 원이 논란이 됐을 때를 대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만배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는 이틀 전 김만배의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신문기일을 열었습니다. 구속기간이 만료되는데 검찰이 다시 다른 사유로 영장을 청구하니까 심사를 한 겁니다. 검찰은 허위 인터뷰 등을 대장동 비리의 증거인멸 시도로 봐야 한다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의 허위 인터뷰를 묵혀뒀다가 대응할 틈도 없는 대선 3일 전에 보도된 점으로 보아 그 배후 세력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신앙님은 2021년 9월 15일 김만배와 인터뷰를 한 녹음 파일을 약 반년 뒤인 지난해 3월 4일 뉴스타파의 녹취록과 함께 넘겼습니다. 반년이나 묵혀둔 겁니다. 뉴스타파는 그로부터 이틀 뒤 대선 사흘 전인 3월 6일 밤 10시 무렵에 이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윤석열이 피의자인 조우영에게 커피를 타줬고 사건을 덮었다. 이 가짜뉴스는 이때부터 집중적으로 확대 재생산됐습니다.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 가짜뉴스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이재명입니다. 아마 이걸 터뜨렸을 때 뉴스타파도 신학님도 그리고 김만배도 대선 승리자는 바뀌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검찰은 이 사건 역시 압수물 분석과 신학님 등 관련자 조사를 거쳐 이재명을 조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은 뉴스타파 보도 전인 지난해 2월 TV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조우영에게 왜 커피를 타줬느냐 이렇게 추궁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특히 뉴스타파 보도 직후에 다른 언론이 보도하기 훨씬 전에 페이스북에 널리 알려달라 적반하장 후한무치의 이 생생한 현실을 이라는 글을 올리는 등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선거운동 막판에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가 사전에 김만배 신학님의 인터뷰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검찰은 이미 이재명을 김만배 신학님의 공범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이죠. 김만배 신문기일에서 검찰은 김만배의 이런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공범인 이재명이 후보로 출마한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이란 별도 범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공범이라고 적시를 한 겁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이재명이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없앤 것입니다. 정확히는 올린 글이 사라진 것입니다. 국민의힘 사무총장 이철규는 6일 페이스북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재명의 페이북 글이 사라졌다며 이렇게 썼습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인 2022년 1월 26일부터 3월 8일 사이,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일 바로 전일까지 포스팅한 글들을 왜 지워버리는지 궁금하다. 숨기고자 한 글은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이철규는 사라진 이재명의 글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에는 이재명이 대선 사흘 전인 작년 3월 6일 뉴스타파의 김만배 음성 파일 공개, 박영수 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이런 제목의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를 한 화면 캡처 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은 이 뉴스타파의 기사를 공유하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썼습니다. 널리 알려주십시오. 적반하장 후한무치의 이 생생한 현실을 우리가 언론입니다. 참 놀라운 말입니다. 검찰의 주장대로 만약 이재명이 김만배 신학님의 공범이라면 이재명은 그 범죄의 증거를
페이스북에 남아있던 그 범죄의 증거를 지운 것입니다. 자, 이틀 전 김만배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리에서 검찰은 김만배의 또 다른 증거인멸을 밝혔습니다.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김만배가 작년 12월과 올해 1월 유동규에게 내가 좀 꽁치돈 돈 있으니 줄게 라면서 1억 원을 주겠다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김만배와 유동규는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827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그러니까 배임 등으로 1차 구속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 만인 작년 10월과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두 사람은 차례차례 석방이 됐는데, 이후에 유동규는 계속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지만 김만배는 올해 2월 대장동 범죄 수익 390억 원을 수표 등으로 바꿔서 숨긴 혐의로 재차 구속됐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의 증거인멸 정황은 김만배가 1차 풀려난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어쨌든 유동규는 김만배의 제안을 거절하고 검찰에 이를 신고하면서 김만배의 증거인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등 대장동 업자들이 벌여들인 범죄 수익이 7,886억 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명목상 김만배 몫은 무려 5,824억 원입니다. 검찰은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전체 범죄 수익 중에 약 4,000억 원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말하자면 3,800억 원 정도는 아직 오리무중인 것입니다. 과연 김만배의 범죄 수익 나머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검찰은 우선 김만배 명의로 발행된 100만원권 수표 196장, 1000만원권 수표 63장 등 총 8억 2,600만 원의 소지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보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All or nothing. 이 선거판에 뭐 어떻게 걸려있으니 어떻게든 이기고 버리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이 정치든 그 무슨 경쟁이든 정당하지 못한 승리는 결코 승리로 기록되지 못합니다. 저는 제가 쓴 책 자유의식들에서 노무현의 승리를 정당하지 못한 승리로서 승리를 훔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승리를 훔친 대통령이 세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노무현. 문자 그대로 김대엽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다고 썼습니다. 또 나머지 둘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리처드 닉슨을 이겼던 존 케네디, 아버지 조셉 케네디가 마피아들을 이용해서 오하이오주 부정선거를 통해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웰고를 개표장이 아닌 대법원에서 이겼던 조지 부시 대통령. 기억들 하시죠? 이 펀칭이 되어 있는 투표용지가 이것이 옳은 투표용지냐 아니냐, 결국은 재검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로 갔는데 대법원에서 재검표를 막았습니다. 그 바람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대로 대통령 당선이 유지가 됐습니다. 결국 조지 부시 대통령이 정당한 승리를 거두지 못한 대통령이다. 저는 그렇게 그 책에서 적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대선에서는 선거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가짜뉴스로 인해서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뀌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은 이것이 가짜뉴스인 것을 정말 몰랐을까? 그는 TV 토론회에서 왜 조영에게 커피를 타주느냐? 이런 취지로 윤석열 후보를 힐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영상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만약 이재명이 가짜뉴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물었다면, 이재명이 자신도 속았다면 모르겠는데 자신은 속지 않고 그런 사실이 가짜뉴스라는 것을 알고 윤석열 후보에게 그렇게 물었다면 그는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 다른 뉴스 찍겠습니다.
이화영이 다시 한번 입장을 바꾼 것 같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데 바꾼 것 같습니다. 이화영의 새 변호인은 상방울 대북 송금과 방북비 대납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이화영의 검찰 진술을 인정을 하면서도 그걸 증거로 하는 데는 부동의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검찰 진술을 인정을 했는데 증거로 하는데 부동의했느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임의성이 없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화영의 새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5일 수원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이화영의 외국환 거래법 위반 그리고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이 끝난 뒤에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화영이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한 진술이라는 게 증거에 부동의하는 이유입니다. 김광민 변호사는 그런데 이 현직 민주당 소속 경기도 의원입니다. 이화영의 변호인 해임 논란 이후에 이화영의 아내 백모가 최근에 선임을 했던 인물입니다. 김광민 변호사의 말이 이렇습니다. 이화영은 구속기간이 불합리하게 장기화되어 있고 검찰과 김승태로부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술이라서 그 내용에 대해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진술은 한 것이 맞는데 진정 성립은 됐는데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이화영이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이화영은 검찰 수사에서 상방울 그룹과 연루 의혹과 대북 송금 그리고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등 모든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태도를 바꿔버렸죠. 상방울의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 대북 송금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그래서 이재명이 대북 송금 사실 자체를 알고 있었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한 것입니다. 만약 이 진술이 인정되면 이재명은 상방울 대북 송금으로 제3자 뇌물 혹은 뇌물의 죄책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화영의 진술 재분복으로 상황은 또 바뀌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검찰이 이화영의 진술 분복을 둘러싸고 벌어진 사법방해, 이른바 증거인멸교사, 위증교사 이런 혐의의 참고인 신분으로 6일 출두하라고 지난달 말에 소환을 통보했던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 그리고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이죠. 천준호 의원도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검찰은 박찬대에게는 이화영 부인과 통화를 한 뒤 벌어진 재판 공전 사태와 관련해서 그리고 천준호에게는 민주당 대표 시절의 경기도 공문과 이화영 재판 기록 유출 정황에 대해 물어볼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어떻든 상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는 계속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준 김승태가 있는 한 이재명은 쉽사리 수사의 그물망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무려 100억이나 되는 돈을 김승태가 북한에 갖다 줬는데 그것을 아무 이유 없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돈을 준 김승태가 있는 한 그리고 그 돈이 이재명의 방북 대가 300만 불을 포함하고 있는 한 이재명은 쉽사리 그 그물망을 빠져나가지는 못합니다. 거짓말하기는 언뜻 쉬워 보이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는 훨씬 어렵기 마련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 민노총의 평일 도심 시위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민노총 도심 시위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무슨 숫자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도심은 하루 종일 막힙니다. 이른바 민폐 시위입니다. 민노총은 평일인 5일 서울 도심 남대문로에서 이 노란봉투법, 이건 노동조합법 2조 3조입니다. 이 노란봉투법 제정이라고 해야 됩니까? 노란봉투법을 촉구하는, 그러니까 노조법 2, 3조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가 끝난 뒤에는 을지로와 명동, 숭례문 등
도심 일대를 행진을 하는 바람에 극심한 교통 체증이 벌어졌습니다. 숫자는 얼마 되지 않은데 길을 완전히 가로막고 행진을 하니 말입니다. 민노총은 오후 2시 집회를 시작했는데 광교에서 을지로